오로온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온 영혼TV는 태어나서 결혼하고 늙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죽은 후에 이성우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을 돕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 결혼, 이혼 무 강의,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자 여자가 둘이 합쳐지면 하나의 단체가 되고 하나의 국가처럼 뭔가의 협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든 단체든 협회든 간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자, 부부사이는 절대적인 서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서열을 무시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부부사이는 남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남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암컷과 수컷이 있는 이 공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은 직장에서 월급도 같이 받고, 즉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런 사적 조건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고 하는 그러한 부부 바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부부 사이로 가져와서 부부자 사이에 대통령도 없고 총무도, 대통령, 총무, 국무총리도 없고 하는 매우 이 부부 사이가 복잡해지고 뭔가 단순하지 않은 그러한 시끄러운 사이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란 국가와 부부란 단체가 늘 불안정하고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 결국은 국가는 망하고 회사는 파산되는, 그러한 부부는 이혼하게 되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영혼TV는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과정이 올바르게 살다가 가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난 곳에서 죽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 그게 뭘까요? 부부가 걸어가는 그곳입니다. 부부 사이에 잡념이 없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가는 그런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상계대에서 그곳에서 0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00000으로 끝까지 둘이서 플러스 암컷과 수컷이 0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다가 의로운 영혼에 돌아가는 것이 의로운 영혼의 부부입니다. 저희 방송국 이름이 의로운 영혼TV입니다. 의로운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창조하고 창조주는 음양의 조화를 설명한 다음에 영혼에게 음을 선택할까 양을 선택할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때 창조된 영이 음을 선택하면 양을 점지해주고 양을 선택하면 음을 점지해줍니다.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 180도를 살고 다시 유구세에서 180도를 사는 360도 여행길이 바로 의로운 영혼의 길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으로 탄생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우리 소위 천생연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결코 우주하고 자연의 이치는 우연으로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간은
모두 똑같고 모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길은 반드시 자기 짝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저 시골 완도에서 태어났고 저와 살고 있는 제 아내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게 와서 제 아내를 만났을까요? 저는 대학을 2개 졸업했는데 제가 졸업한 태어난 곳에 도에 있는 또 국립대학과 또 서울에서 국립대학에서 만났습니다. 학사 편입에서.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납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개인으로 살 때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과 양이 만났을 때는 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이 대표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에서 그렇습니다.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만군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음이 양을 대표로 맞이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가옥구조에서 보게 되면 안주인이 음입니다. 안방에 있습니다. 사랑방이 양입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사랑방에 찾아오는 손님을 적극 대접하는 것은 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손님들과 열심히 토론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은 양입니다. 이때 양이 사랑방 손님에게 이야기 소개할 때 그렇습니다. 내자라고 합니다. 내자. 안쪽에 있는 사람. 안주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을 때 국무총리 소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부부에게 아까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아니고 그리고 우주의 질서 이치도 아닙니다. 남녀가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거는 권리와 의무와 권리적 요소입니다. 남녀 평등은. 그러니까 그거는 암놈과 순놈인 부부 쪽에는 부부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될 이데올로기가 무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음양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정해진 짝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잘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짝이 이 세상에 육신을 만나고 와서 부모 밑에 성장해서 이제 의로운 영혼의 길을 가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서 암끝과 수꽃이 만나서 영이 되는 우주가 로켓 날아갈 때 오빗이라고 그러죠. 궤도라고 그러죠. 그러한 의로운 영혼으로 가는 그 궤도를 탔는데 그 안에는 순수함과 정직함과 철학과 희생과 수비와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와서 부부 사이에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만나서 단 한 번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맺어주는 자기 천생연분에게 존경, 희생, 사랑, 연민, 정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나고 죽고서를 만난 사람이 둘이 만나면서 힘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현상 중에서 과학적인 현상 중에서 N과 S 기기 있습니다. 음과 난개 자석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달라붙으면 딱 달라붙습니다. 잡음이 있으면 N과 액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SS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잡음이 끼고 때가 끼면 좌력이 이렇습니다. 자장이 있고 그렇다고 암과 수꽃이 만난 부부 사이는 사랑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부부장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무모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도박입니다.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남녀 평등이라 해가지고 50대 50이니까 내가 하니까 너도 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다 조건절입니다. 이곳에 그렇게 되면 이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남녀 평등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이 부부에 오염되는 이곳은 모두가 조건절이죠. 네가 하면 나는 하고 이런 조건절과 트레이드, 거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어찌 천생연분의 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어찌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이 있고 제로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러운 영혼의 시대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남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의 부부 사이에는 남녀 평등이란 말은 뭡니까? 남자는 남자의 대표고 여자는 여자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 남녀 평등이나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는 전쟁을 합니다. 결국 가정은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아니라 부부 사이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부부. 자, 이 세상의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남녀 평등의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부부들은 이혼을 했고, 남녀 평등에 희생되지 않고 음양의 조화라는 부부가 만나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영이라는, 즉 영은 오빗이죠. 궤도예요. 태어나기 전에서 태어난 후로 가는 이 연결선이란 말이에요. 그 연결선이 뭐예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 음양의 조화예요. 그것에 제로가 됐으니까 두 부부 사이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게 어디예요? 기독교적인 말하면 성전이고, 불교적인 말하면 뭐 절이라 할까요? 공간적인 요소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깨달음 속에는 내면이가 있습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 양심의 소리,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태어나기 전에 그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죽은 후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영업하는 그 길을,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주어지는 창조적 지식입니다. 이 창조적 지식이 부부 사이에서 늘 존재합니다. 그러게 되면 두 부부가 그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우러운 영혼으로 삽니다. 그러면 우러운 영혼이 왜 우러운 영혼에 다시 육신을 거쳐서 다시 우러운 영혼을 갈까요? 우러운 영혼은 개인적으로 탄생합니다. 음과 양이 따로 탄생해요. 그래서 따로 탄생하는 음이 육신의 세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결과론적으로 우러운 영혼의 세상 끝에서는 음과 양이 함께 영이 돼서 제로가 돼서 함께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끝까지 삽니다. 즉 태어나기 전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과 태어나 우러운 세상과 연결된 이 브릿지를 가는 사람, 이게 도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철학의 도로예요. 이 도의 길을 간 사람, 영의 세계에서 영을 건너가니까 실족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태어나자 창조된 우러운 영혼도 살아있고, 그 영혼의 길을 쭉 걸어갔으니까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부부가 만나서 있는 공간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이 늘 듣고, 두 부부가 그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창조적 지식의 행동은 그렇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행동은 그렇습니다. 부부가 늘 함께하고, 부부가 늘 도와주고, 부부가 늘 참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어나기 전에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죽은 후에 의로운 영혼을 가는 브릿지입니다. 다리이기도 하고 도입니다. 자, 남녀평등의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으로 리더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자 대표는 여자가 가지려고 하고 남자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평등이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 권리와 의무는 그 부부 바깥에 부부는 암놈 순놈의 동물 영역도 있고 뭐죠? 그 인간 영역이 아닌 겁니다. 부부는 섹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요. 이건 동물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영역 속에서 이해관계의 영역 속에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영역 속에서는 남녀평등이 있습니다. 세금도 같이 내고 월급도 같이 받고 교육도 같이 받고 이런 헌법적 요원의 법률적 지위 속에서 남녀평등이 통하지만 자연법 이치가 통하는 애를 낳고 키우는 이 공간은 모든 짐승들이 짝지어서 애를 낳고 키우는 그런 공간은 똑같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라는 보다는 동물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법이 통하고 우주 질서가 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닭이라는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숫꽃이 장닭입니다. 암컷은 암닭이에요. 씨암닭이라도 그렇습니다. 장닭이라고 해요. 장닭. 리더십이 있습니다. 닭의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부부에서도 숫꽃은 장놈입니다. 숫꽃은 장이에요. 장.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갈 수 있는 이 국가는 이 부부 국가는 안정을 찾아야 돼요. 조용하고 청정한 이 안정감, 평화, 여기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를 인정해 주는 것은 누구냐? 장닭이 리더였으니까 숫꽃이 순놈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음은 순놈을 리더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과 다른 이데올로기가 없던 남녀평등 이데올로기가 없던 남성 중심 사회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음양의 조화가 음과 양의 역할과 그리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의 철학이 있어요. 유교 철학이 가족 철학입니다. 조선은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유교 철학 중에. 음과 양의 두 개 만나는 쪽에는 조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어찌 남자 여자가 평등합니까? 평등에는 육체적 힘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연의 이치에서는 오른팔은 강하고 왼팔은 약하겠습니까? 왜 자연의 이치는 양인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게 물리적 약하게 해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방방한 힘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카리스마든 어떤 조직이든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 있다 했습니까? 가장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의 힘이 그건 자연적 권력입니다. 이 남자는 무예요. 여자는 유예요. 이 무란 뜻은 닭에서 보게 되면 이 장닭은 크고 화려하고 힘도 셉니다. 그러나 먹이 활동은 강하게 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꺾게 하면서 암놈들은 계속 먹이 활동합니다. 그거는 알을 낳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이 목도 길고 큰 이 장닭은 바로 무입니다. 육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신의 세계라고. 이 장닭은 닭 주인이 들어왔을 때도 공격의 대상을 합니다. 장닭은. 그래서 장닭은 남자는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암탉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러 갑니다. 싸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닭은 묘하지만 알을 낳지 않은 장닭은 주인과 혹은 손님이 없을 때 장닭이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서의 그
가장이라는 것은 희생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이라는 건 공간을 지어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은 약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음은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생 사이에서 기둥서방이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결혼하지 않은 것인지 못했지만 어떤 기생이라는 직업은 모든 남성들에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결혼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기생인 여자는 기둥서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서방은 기생에 있어서 기생 입장에 돈 벌어서 기둥을 주잖아요. 이 기둥서방은 그 기생의 공간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생 모든 음과 양은 양이 공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음은 그 공간 안에 사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음의 역할하고 양의 역할은 틀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남자의 시대였고 유교 공간이었고, 그래 가정에서 철학적인 가정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유교의 부모에게는 효를 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는 우애롭게 지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는 경우는 소박을 당했거나,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사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거 있죠. 보쌈이라는 게 있죠. 보쌈. 그건 합리적이었어요. 사별했던 어쨌든 그 결혼은 못한 남자가 혼자 사는 여자를 보쌈해 가는 겁니다. 그거는 보쌈해버렸다 합니다. 그거는 그 여자에게 다시 그 남자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찌됐든 여자와 남자는 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떼어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남자도 불안정하고 여자도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 맞벌이도 있고 애벌이도 있지만 직장을 위해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딜 향해 다시 돌아올까요? 집으로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생연분인 자기 짝으로 오는 겁니다. 다시 영이 되기 위해서, 다시 조용하게보다 청정한 곳으로 오기 위해서 옵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의로운 영혼으로 살면 조용하게보다 청정합니다. 그곳에서는 조용하게보다 청정한 두 음과 양이 영이 되어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영이 되어서 그곳에서 늘 깨달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음은 양을 걱정하고 양은 음을 걱정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 음과 양이 하나가 됐을 때 가정을 대표한 가정을 대표한 역할 안주인에게, 소위 주역에서 음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시댁의 조상신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 전체를 담당하는, 가족을 안전하고 든실 끌고 가는 이 양의, 즉 부부의 대표인 가장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깨달음을 줍니다. 하늘의 깨달음은 가장을 통해서 옵니다. 절대로 그 가정이 안전하고 깨닫고 평화롭게 그리고 성장할 때, 이 가정생활 하다 보면 깨닫고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의 그 에너지는 가장을 통해서 옵니다. 그 에너지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로 사는,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에너지는 조용하게보다 청정한 두 사이가 조용하게보다 청정해서 그 에너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계속 다시 말하지만 부부 사이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 경자는 그거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황이, 경사상이 우리 조선시대 유교의 실천사상이었습니다.
이 경이 존경의 경자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애를 실천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애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 늦어서 미안하다고 분명히 합니다. 밖에 갔다가 들어온 그 양반이 그랬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로운 부부 사이에는 애절이 있습니다. 그 애절은 왜 밖에 갔다 오면 미안합니까? 미안할 게 없죠. 지금 남녀평등의 시대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음양의 조화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음과 양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오빗,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의로운 영혼을 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그 길을, 그리고 뭡니까? 로켓 달라졌다 할 때 오빗 궤도를 따라서 달라져 갑니다. 궤도 이탈하면 그 로켓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의로운 영혼에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막 0에서 000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공격입니다. 수비는 000으로 가는 거예요. 참은, 이 세상에 참은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남자가 딱 달라붙어야 이것이 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수비예요. 안전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로부터 공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벌이 보기 때문에 밖에 나갑니다. 혹은 애벌이로 나가요. 그 다음 떨어져요, 부부 사이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가 이 일을 끝나고 나서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안전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애벌이 인고거나 혹시 먼저 집에 온 사람은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자기 짝을. 왜? 다시 안전해지기 위해서. 안정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000이 되길 기다립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미안한 것입니다. 자기 짝에게. 왜냐하면 자기 짝도 피해를 보니까. 부부 사이에 떨어져 있으면 둘 다 피해자입니다. 둘 다 위험해요. 부부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것은 수비가 왕입니다. 전부 다 공격지대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합쳐져야 드디어 비로소 수비가 100% 다시 완성되고,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석에 자기장이 딱 붙으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이렇게 딱 붙으면 부부장이 형성돼요. 이 부부장이 형성되면 어떤 사람도 부부장이라는 강한 에너지를 지켜주기 때문에 수비, 공격자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부부장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에 현모양처란 말이 있습니다. 현모양처는 여자 역할 아닙니까? 음양의 조화에서, 음양의 조화는 뭐라 그랬어요? 한 팀이라고 그랬어요.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국가라고 그랬어요. 이 국가가, 대통령이 남자고 국무총리 여자인데, 대통령은 공간을 했고, 국가라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대통령령이고, 국무총리는 국가를 국가의 살림을 하잖아요. 그렇게 조선시대 남녀 음양에 조화했을 때, 여자는 바로 뭐였습니까? 국무총리죠.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행정은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남편을 지지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 남성 중심에 있을 때 유교 철학의 음자리를 지키는 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61살인데요. 혹시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어렸을 때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그랬습니다. 남자는 전기에 오는 게 아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게 남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음식을 할 수 있는 고유 영양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를 무시해서 오지 말라. 이건 여자의 영역이다. 남자는 사랑채에서 바깥 양반들과 싸우고 바깥 영역이지만 안채의 주인을 가진 곳은 곡간 그리고 음식할 수 있는 부엌은 전기는 여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엌에다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죠. 남자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자의 순수한 음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조선시대는 음이 스스로 낸 이야기입니다. 남자 얘기가 아니에요. 현모 양처는 여자들 스스로 자식에게 현명한 엄마가 되고 남편은 양처 좋은 아내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턱도 없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게 분명히 말했지만 부부사이 적용이 안 된데도 바깥에 있는 그런 걸 적용해서 부부사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게 잘못된 이데올로기입니다. 아니,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명하게 산 현모 양처인 음은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안정되고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죽을 때에 같이 갑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죽지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사별도 하지 않고 죽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부부가 살아가면 남자가 생명이 작습니다. 또 우리가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 많은 적은 쪽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자연의 이치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나이 오래 삽니다. 그거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음이 남자를 마지막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남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게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죽은 옆에 있을 때가 가장 완전하게 죽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게 되는 가장 안정된 부부 상태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오빗에 있는 상태죠. 0000 라인. 암크가 순놈이 있어서 계속 영 상태 유지해서 태어나기 전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죽어서 우러운 영혼의 세상 가는 것이고 우러운 영혼의 세상 갔으니까 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음이 아내가 이제 사람 함께 죽진 않습니까? 이제 죽어서 오면 바로 죽는 순간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자기 짝인 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음양의 조화의 이론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적용한 삼라만나 음양의 삼라만상의 음양의 조화입니다. 어디 인간이 그 어떻게 남녀 평등입니까? 그러면 왼손 오른손 똑같아야죠. 이게 잘못된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떻게 왼손과 오른손 똑같습니까?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가요? 다 역할이 달라요. 자, 우리가 나무를 칠 때 힘은 오른쪽에 나왔지만 왼쪽은 잡아주는 거죠. 우리 이생을 살아갈 때 농사 지을 때요. 혼자 농사 못 지어요. 두 부부가 힘을 쓰는 건 남자가 쓰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여자예요. 그 중심을 잡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은 가운데 안쪽에 있어서 남자가 바깥쪽 행동할 때 가운데 잡아주면 남자는 이 음의 중심을 저 밖으로 돕니다. 동그라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음과 양 사이 안에 있는 뭐죠? 부부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남자인 양은 우주 질서의 만유 인력이 통하듯이 늘 음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 원심력이 있다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런데요, 중심의 음자리에 지키지 않으면, 없으면 남자가 도는데 남자가 끌어주는 그 만유 인력이 없어서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음이 음자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음의 중심의 자리에 지켜주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혼 천국이잖아요.
이혼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을 선택하신 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음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음적 요소인, 마이너스 요소인 그 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자가, 자, 가운데 음자를 지켜줄 수 있는 여자가, 그게 참이에요. 음이 음자를 벗어나면 거짓입니다. 음이 참으로 사는가 거짓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양이 음의 중심을 돌 때 음의 그 중력장, 즉 부부의 장에 벗어나지 않아서 끝까지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논리의 관점을 보면 이 수많은 이혼의 상황들이 누구 책임일까요? 서로 책임을 떠돌릴 수 있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해서 다 이혼해 나가죠. 요즘은 매우 이혼하기 편합니다. 변호사 사면 돼요.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면 변호사가 입증을 해서 이혼을 시킵니다. 지금 이혼 변호사가 엄청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선시대 모든 여자들이 꿈꿔왔던, 남자가 꿈꾼 거 절대 아니에요. 현모양처에 도는 여자들 스스로 꿈을 꾸었습니다. 현모양처는 여자 스스로 자식들에게 현명한 엄마와 남편에게 좋은 아내, 이것이 현모양처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그리고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을 가장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조선시대는 집을 밖으로 나가면 굶어 죽습니다. 시집 한번 가면 친정에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집 가면 시댁 귀신이 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또 힘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사회로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해서 나와도 먹고 살 게 아주 많습니다. 식당 가서 일하면 먹고 살고 다 먹고 살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음양의 조화, 음자를 지켜줬던, 자를 지켜줬던 그 음들이 음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음자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부부싸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매우 강력한 음양의 남녀평등의 어떤 그런 이론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맞벌이. 그래서 집에 오면 누구도 없기 때문에 안 왔어요. 계속 집이 텅텅 비고 계속 술 먹고 살았다. 내가 퇴직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제 집에 있어 주었더니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집 나갔습니다. 이게 안주인 역할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단벌이인 경우에, 애벌인 경우에 남자가 직장에서 여자가 안주인에서 하는데 이거 도통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 나갑니다. 가정이 텅 비었고 음자력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이 중심인 지구의 강력한 핵인 음이 없어요. 음이 음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강력 중심 핵이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끌어들이지만 부부 사이에, 부부장에, 부부 인력의 법칙이 없어서 그냥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툭툭 날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예요. 돈 벌어서만 산다고 부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음자를 지키지 않은 많은 그 음들이 돈만 벌어가지고 산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늙음새서 삽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개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완견이 정말 장사 잘 됩니다. 사람이 개하고 살아요. 개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더라? 집사라고, 개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남자가 집사면 여자는 개의 식모겠네요. 개의 식모로 사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인생 도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 도박. 인생 도박이 뭐예요? 음자를 안 지키고 가정도 안 지키고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래요. 함께 붙어 있을지 못합니다. 함께 붙어 있으면 자기장처럼 자기장이 생겨서 강한 수비 공간에 수비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수비가 안 돼요. 부부는 수비거든요.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도 30년 동안 붙어있지를 못해서 지금 붙어있다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부부는 붙어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라도 붙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어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미안하다고 해야 돼. 늦어서 미안하다고 해요. 6시 퇴근하고 바로 와도 늦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왜? 집에서 기다린 사람, 안쪽을 지켜주는 사람이 빨리 와서 안전하게 수비를 해서 수비를 통해서 다시 부부장, 자기장이 형성돼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형성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쪽에 있는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그 걱정의 본질은 바로 빨리 와서 함께 붙어서 자기장처럼 부부장 형성해서 안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은 늘 빨리 와서 오라고 그래요. 조선시대는 농사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밥때가 되면 뭐하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조금만 늦으면 여자들 막 화를 냅니다. 왜 늦겠냐고. 그게 밥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짝이 옆에 있어야가 자기장의 공간에, 즉 부부장의 공간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그리고 그래야 수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수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서 매우 소중한 것은 깨달음이고 사랑이고 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사실 사랑이란 말은 기독교를 통해 들어왔으니까 조선시대의 사랑은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안방, 즉 안주인인 음의 공간을 지켰던 이 안주인은 혹시 남자가 밖에 나가 술을 먹고 그러면서 오는 그 술을 먹고 오는 그 고통스러운 걸 다 참아줬어. 술을 먹고 일을 하고 일제시대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이어져 남자들은 죽었습니다. 안주인은 똑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은 많은 안주인은 그 자를 지켜줍니다. 우러운 영혼으로 그래서 죽은 후에 기다린 남편의 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조선시대는 재혼이라기보다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음양이 좋아하니까. 우러운 영혼 TV는 한 인간이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180도 영역을 거쳐서 우러운 영혼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어떤 부부는 사별이든 이별이든 하죠. 그러면 두 부부는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부부는 힘들지만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잘된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함께하는 것은 참이고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것은 이미 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음과 양이 달라붙는 게 참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이렇습니다. 네 명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창조적 지식이 있습니다. 창조적 지식은 늘 함께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도와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하라가 세 번째입니다. 부부는 늘 함께하고 서로 돕고 참 사랑하며 살면서 그냥 재미를 안에서 느끼고 기쁘고 늘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인 음양의 남녀 평등이 맞습니까? 남녀 평등은 남자 대 여자 싸우는 것인데요. 50대 50이에요. 남녀 평등으로 살면요. 100으로 못 삽니다. 한쪽이 항상 파토를 나요. 50으로 산다고 됩니다. 음양의 조화를 살면요. 음이 안 좋으면 양이 음양이 다 합니다. 양이 안 좋으면 음이 다 해줘요. 그러면서 늘 100%로 삽니다. 이 세상에 50%는 살 수가 없어요. 100% 사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과 보이는 영역의 힘을 합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 50%와 보이는 영역의 50 합쳐서 100%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의로운 영혼의 그 오빗을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서 순수한 그 부부의 길을 갈 수 없으므로 혼자 살게 되면 보이는 영역 50%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대표적인 도움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부로 살다 보면 힘든 게 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걸 견뎌줘야 될 아내에게는 누가 힘을 주냐면 남편의 아버지나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의 힘이 미칩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 손주 내 아들이 잘못해 너가 힘들구나. 좀 도와다오. 간절한 힘이 미쳐서 부부자에 견뎌내고 다시 바운드업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닌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에너지 50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함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때 늘 보이는 때만 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은 무한대지만 보이는 영역은 무한대인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보이지 않는 데서 가져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가져온 순간 깨달음이고 enlightenment, 내면이 밝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줘요. 그런 지식들은 끊임없이 내면의 세계를 통해 옵니다. 그 내면의 소리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만이 옵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라는 이 공간 각자의 음과 양 속에서 계속 남자 대표 여자 대표라고 하기면서 절대적으로 여자는 남자에게 꼴리면 안 된다고 살면 그 여자 내면 속은 시끄럽고 더럽고 시궁창입니다. 여자 그런 절대로 남자 밑으로 들어가 안 된다는 페미니즘 쪽으로 사는 그 여자의 공격을 통해 남자는 지쳐 있어서 남자의 내면도 시끄럽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우 미세한 조용하고 청정한 공간 그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들리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그 남녀평등의 이데올로기에 함몰이 돼서 그 본질인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돼서 음을 선택해서 음양의 조화를 설명 음을 선택해서 양을 점지해줬고 양에서 음을 점지해줘서 이상의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애틋하고 정을 주고 존경하고 대표 선수를 인정하고 이런 거 한번 못하고 이 이상한 남녀 평등 이데올로기에 함몰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자 대표로 싸우고 여자 대표 싸워서 그렇게 돼서 정말 슬프게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육신을 만나서 사랑해주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시 의로운 영으로 돌아가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 주관한 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궤도 이탈됐습니다. 이혼이건 사버리든 이 궤도 이탈이 돼버리면 의로운 영혼세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영혼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조건이 좋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요, 남초 현상입니다. 우리가 3년생 61살 먹었는데요.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남자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에 둘만 낳아 자기 됐더니 남자만 낳고 여자는 안 낳아버렸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합니다. 여자 수도 적고 여성 상위 시대이니 여자 파워 힘이 오직 하겠습니까? 집에서 여자는 지금 이렇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시댁이 뭔지 모릅니다. 친정을 알아요. 시댁이 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뭐가 뭔지 모르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조선시대 현모양초 개념이 남녀평등 남녀평등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깡그리 무시된다는 겁니다. 남녀평등 이데올로기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현모양처를 발바닥 떼돌처럼 밀어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자 중심으로 굉장히 여자끼리 뭉칩니다. 여자가 남자하고 살 줄 못합니다. 자매끼리 여행 가지만 부부끼리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남녀평등 이데올로기로서 생기는 남아소노 산악이로 생겼던 여자들의 속에 나온 겁니다. 현모양초도 여자고 남아소노 산악도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문제는 서로 남자 뛰어노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뛰어들 수 없는 거예요. 자석이 툭 붙어 있으면 되지 뛰어놓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함께 붙어 있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모든 매체, 모든 지역에서는 음양의 조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이 감사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부부사의 선순환적인 것은 없어졌습니다. 절대적으로 음은 현모양처 개념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절대적으로 음은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혹시 밥을 하다가 숟갈이라고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숟갈로 하는 게 그게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여자들이 조선시대 여자처럼 좀 남자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결혼해서 합방을 한 후에 시어머니한테 불려나가서 아침 일찍 가서 밥을 합니다. 친정할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순간부터 이게 신병교육대 교육입니다. 여자는 혹독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아닌 음자를 지키는 강한 음의 여왕이 됩니다. 벌의 사회는 여왕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도 조선시대는 여왕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조선시대의 가족의 주인은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은 여왕을 재기 위해서 그 시련과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왕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이 여왕은 가족을 끝까지 리드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 파워가 컸습니다. 할머니는 사랑과 정과 자비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니 희생의 정신으로 가정을 끌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아내가 남편을 조선시대 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렇습니다. 저 63년생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고 큰 딸들은 절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해서 아예 그냥 엄마처럼 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의 선순환, 아내가 맛있는 음식과 남편을 대접해주고 정성을 다해주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그래서 강직 음자를 지켜줘서 남편이 바깥에서 아내의 그 강력한 그 부부장을 통해서 뛰어나가지 못하고 사랑장을 뜯어먹고 둥둥 돌다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부부 사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렇습니다. 밖에 가서 다 바람피고 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안쪽에서 바람피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람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부부의 인력이 끌어당겨서 못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핵, 지구의 핵처럼 부부의 핵인 음자를 음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이 잘못된 사실을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가 100년 동안 해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둘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비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슨 잘못됐을 때 자기는 다 잘했는데 이 사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슬픈 일입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우러운 영혼에서 영혼을 탄생시켰을 때, 창조됐을 때 분명히 창조주는 너가 음이 될래 양이 될 때 음을 선택한 사람은 양을 스스로 음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음은 이 세상의 여자고 선택한 양은 이 세상의 양자입니다. 음이 이미 알았어.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음으로서 하는 것이 뭐고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양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둘이 부부로 만났으면 음의 역할과 양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 이미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을 선택하면서 음 역할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양에서도 양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해서 음은 음 역할을 해야죠. 그게 음자를 지키는 거예요. 음자를 지키는 것은 조선시대 말했듯이 현모양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음은 남자처럼 살면 안 돼요. 왜 여자처럼 여자로 살았으니까 음으로 최고로 살아야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축구를 타고 왜 여자를 차려 군대 가고 그럽니까? 여자는 여자를 태어나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남편이 밖으로 일하러 갈 때 비록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늘 남편과 매일 거시는 전화를 통해서 여보 힘들지 해요. 여자가 중심이에요. 집안에 있어서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밖에 있다 할지라도 늘 여자가 음이 남편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애껴주면서 힘들어? 오늘 저 뭐 살게 빨리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끊임없이 음의 사랑을 여자에게 전달시켜줘야가 부부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간의 장도 있지만 공간의 장이 아닌 영혼의 장, 우러운 영혼, 우러운 영혼이 늘 영혼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영혼을 통해서 만난다는 사실은 음과 양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통해 느껴요.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 느껴요. 이 세상의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을 때 의로운 영혼은 죽었어요. 죽고 살지 못하고 죽으면서 아내를 애처럼 죽었어요. 이때 이 아내는 그 남편의 의로운 영혼의 애처를 알아요. 그래 절대 재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의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 사별한 이 아내도 죽은 후에 남편의 의로운 영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전부 다 강합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서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을 볼 수가 없죠.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히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음양의 조화를 듣고 음을 선택해서 일상에서 여자로 사신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고생했다고, 나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안전에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사이 선순환하지 않고 부부사이 개판으로 하게 되면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바람 필 겁니다. 바람을 피게 하는 원인은 바로 선순환, 현모양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 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하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서로의 자기 짝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연이 없으면 필연입니다. 우주는 만나게 해줬어요. 그 안에서 살 수 있고 못 살게 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입니다. 음은,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음은, 음은 안주인이었고 사랑방의 주인은 바깥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었어요, 주인.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하기 엄청 어려워요. 일찍 퇴근해 주인이 있어 보세요. 그 다음 온 사람 기다림의 그 순간이 정말 힘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유교를 부셔버렸습니다. 호족도 부셔버렸습니다. 호족은 주체적인 거거든요. 주인적인 거예요. 그러니 다 개인으로 만들어요. 가족 관리로. 그러면서 주인이 없어요. 지금 남자들이 호족 개념으로서 가족 족보 개념으로 활동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여자 혼자 있을 때 여자성으로 또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자성과 그 핏줄의 형제가 결혼할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보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조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주인이 주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 문제 때문입니다. 음의 자리를 음이 지키지 않고 양의 자리를 양이 지키지 않은 주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주인이 없는 시대는 엠빵입니다. 서로 만나서 누가 사지 않습니다. 그냥 엠브레를 넣고 갑니다. 부부도 엠빵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녀평등인 부부의 안방이에요. 자식의 학자금 벌 될 때 남편 50% 자기 50% 내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부부에서 안방 주인은 여자입니다. 음이에요. 안주인이잖아요. 여자가 주인이어야 돼요. 부부에서는. 뭔 소리 합니까? 왜 여자가 자기 주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연의치에서 벌사에 보면 여왕 자리가 있으면 모든 벌들이 여왕 자리를 중심으로 뭉쳐 살잖아요. 여자가 가족 염자를 지키지 않으면 다 이혼이에요. 다 뿔뿔 흩어져요. 이혼해 보세요. 다들 흩어져 버려요.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여자가 밖에서 돈 버는 남자, 혹시 맞벌이 부부를 할지라도 여자는 안쪽을 지켜줘야 되니까 늘 남자를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모든 여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야만이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면 늘 불안정합니다. 여자 주변은 늘 다른 쪽 공격수가 따라 붙거든요. 부부의 수비는 같이 해야 됩니다. 음양의 조화로 딱 달라붙고 자석처럼. 자석이 딱 달라붙으면 부부의 수비장, 자기장처럼 부부의 수비장이 형성되니까 전혀 인생 사는 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들도 보세요. 여왕벌이 딱 지키고 있으면 그게 수많은 벌들이 함께 삽니다. 인간도 음자리에
여왕벌, 여왕자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 가족은 튼튼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편안하게 하지 말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여왕벌은 시집자를 통해서 희생을 배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를 뭐부터 그래도 희생을 배우면서 스스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체득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남자의 파트너인 여자는 남녀 평등이라는 남자를 똑같하게 해가지고 그걸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제 동생 2명이 이혼했어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이 지경. 지금 50% 이혼했잖아요. 어떻게 결혼해서 50% 이혼하고 50%가 이혼 안 합니까? 큰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저는 끊임없이 젠더 이퀄리티 개념에서, 남녀 평등의 개념에서 한쪽에 치우칠 노력을 했습니다. 좀 결론을 짓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여성 여러분, 조선시대 여성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를 그 험난한 힘든 가운데를 가장 이끌었던 사람은 여자입니다. 시대에 떠나서 여자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아이의 주인이기도 하고 남편의 아내입니다. 음자를 지켜서 여자로서 그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이혼율이 생길 일은 없을 겁니다. 선순환적으로 여자가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고 남편을 좀 드시라고 지지해주면 남편이 도망가고 어디 다른 여자하고 바람납니까? 이 부부의 이혼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부부가 여자가 염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에 남자가 살고 싶지 않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다시 우러운 영혼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 끝은 초라하게 끝이 없으면 결국은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러운 영혼은 돌아가고 안 간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삶의 죽음도 이렇게 건강할 때만 싸울 때는 나 죽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막상 죽어보세요. 막상 우러운 영혼 같아요. 엄청난 후회할 일입니다. 음은 희생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동물 사이에 보세요. 새끼를 아래에서 새끼를 간 새들이 그 품은 것도 힘들었지만 품어서 이불을 계속 먹이 날립니다. 늑대가 입을 토해서 주는 거. 자, 늑대가 새끼를 키울 때 토해줍니다. 숫놈도 안놈도 다. 배에서 내장에 토해주는 토한 고통이 쉽습니까? 원래 주인은 고통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소가 망하시는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소가 어른이 되면 코를 낍니다. 어른이 되면 쉽게 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식은 음은 음자리 양은 양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주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 주변에 모든 매체들이 다, 모든 드라마가 다 큰일입니다. 물론 이런 유교적 사고라든지 음의 주인, 지금 제가 강의한 이야기는 매우 드라이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고 그것이 선순환이고 그것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는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아도 괜찮아요. 남자 여자는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음과 양은 붙어 있는 게 참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거짓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